우동수비가 뭐예요 도대체? 네. 우리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우동을 먹는 거냐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고요. 네. 우리 동네 동물원 수비대. 우리 집과 가까이 있는 동물원 혹은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동물원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의사 두 분과 함께 네. 동물원에 각자가 가게 될 테지만 가서 조사를 하고 기사를 써서 수의사 두 분이 하시는 동물원 복지 연구에 기여를 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입니다. 아 근데 도대체 이거 왜 기획하셨어요? 네. 하나 넘겨봐 주시면요. 그럼요. 네. 네. 제가, 제 이름보다 사하라라는 제가 네. 키우는 고양이의 집사로 더 유명한데요. 네. 길에서 구조된 고양이였는데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유기동물 보고서라는 기사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양이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라쿤 카페나 미어캣 카페에서 버려진 라쿤이나 미어캣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동물원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네. 네, 사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사하라 고양이의 습성에 맞는 캣타워라든가 뭐 숨숨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줘야 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동물원 동물들도 모두가 그럴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동물원 동물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거기에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인수공통 감염병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면서 동물들을 만질 수 있는 동물원이 과연 안전할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구원분들과 그리고 어린이 독자들과 함께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네요. 맞아요. 이게 어린이 과학 동화 혼자였으면 절대 할 수 없었고요. 어린이 과학 동화 독자분들이 올려주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모든 활동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강연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네, 그래서 우동수비대 활동법이 이제 시민과학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어린이들이 직접 올려야 하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을 딱 정해져 있고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데이터를 잘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활동법을 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다솔 기자가 직접 출연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조사 대상 동물이 10종이에요. 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 얘네들, 이 친구들, 왜 10명, 이 10종을 선택을 한 건가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저희 우동수비대의 공동대장 중에 한 분이신 마승혜 선생님께서 이제 픽을 해주셨어요. 픽. 네. 좋아하는 동물들을 고른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물원에 가도 이 동물 중에 하나쯤은 있다. 그런데 이런 흔한 동물들이, 멸종위기종이나 이런 동물들에 비해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행복한 동물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행복하면 다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다 이미 행복한 거라고 봐도 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요.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 네. 이 친구들도 잘 해주고 있다면 다른 멸종위기 종들도 잘 해주고 있을 것이다. 네. 물론 이제 호랑이의 여러 종들 중에서 아무르 호랑이가 굉장히 심각한 멸종위기 종인데요. 이제 나머지 아이들 중에서는 멸종위기 종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동수비대가 사실은 첫발이기 때문에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환경을 이제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동참해 주실수록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이 프로젝트 계속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뭘 보게 되죠? 네. 활동 방법이 혹시나 어려울까봐 제가 짧은 영상으로 1분 30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틀어볼까요? 볼까요?
활동법이 아주 쉽지는 않아요. 한 번 봐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활동법 영상은 어린이과학동화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려둘 예정이니까요. 많이 숙지하시고 우동수비대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활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중요한 포인트. 가고 싶은 동물원을 찾을 때 현황판에 없는 새로운 동물원을 찾으면 리워드를 드립니다. 리워드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할 종을 네. 정할 때 동물원 조사할 동물원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보고 어떤 동물원들이 동물들이 있나요라고 알아본 뒤에 그 동물들을 다 조사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원에 가서 저희 조사를 하려면 사육사분께 자세한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수의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먹이라든가 그리고 풍부한 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육사님에게 여쭤봐야 하는데 그럴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조사하려는 동물종 근처에 있는 사육사님이 지나가실 때 잠깐 이렇게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네 예의를 갖춰서 어린이과학동화 땡땡땡 어린이 기자입니다. 동물원 동물의 생태와 환경을 취재해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네,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이 허락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가 더 있군요. 네, 보너스. 네, 리워드를 받기 위한인데요. 저희가 동물원을 최대한 많은 다양한 동물원을 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 동물원마다 1, 2등으로 조사한 분들한테 리워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가는 동물원을 조사할수록 더 많은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기대돼요. 네. 근데 이렇게 취재 협조를 구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번이 어려워요. 기자들은 다 그렇게 취재를 하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여러분의 그냥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우동수비대에 참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동수비대 공동대장님이신 두 수의사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동수비대 공동대장님이신 마승혜 수의사님 그리고 최태규 수의사님이십니다. 마승혜 수의사님은 에버랜드와 서울동물원 어린이 동물원에서 일하신 적이 있고요. 최태규 수의사님은 얼마 전까지 청주동물원에서 계시다가 지금은 두 분 다 동물복지를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동물복회 검사를 두 분 다 하셨죠? 네. 네. 그 결과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승혜 수의사님의 동물복회는 무엇일까요? 네, 일본 원숭이시네요. 일본 원숭이랑 닮으셨나요? 왜 일본 원숭이가 됐을까요? 글쎄요, 같은 영장류니까 닮았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제가 제일 안 좋아하던 동물이에요. 뭐라고요? 왜냐면 제가 수의사로 일을 할 때 일본 원숭이 워낙 똑똑하고 잘 뛰어다녀서 이렇게 뭐 치료를 하려고 한다던가 할 때 하도 도망다니고 막 약도 안 먹으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제게 굉장히 애를 먹었던 친구거든요. 그렇군요. 똑똑해가지고 네. 혹시 그런 분이 닮았나요? 네, 너 능력 좋고 똑똑하게 닮았을까요? 어허,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이런 당당한 모습 여러분도 함께 아주 매력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태규 수의사님. 최태규 수의사님의 부캐는 무엇일까요? 네, 라쿤이시군요. 저랑 똑같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써 있는데요. 네. 나 혼자 아무 데서나 잘 산다. 저 혼자 아무 데서나 잘 살고 잘 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운동 안 하면 비만이 되는 식타방. 그렇군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운동을 잠깐만 쉬면은 아주 그렇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아. 저도 운동을 진짜 많이 해요. 달리기도 하고 네. 막 역도도 하고. 선생님 어떤 운동 하시는데요? 저는 주로 복싱
예, 어허. 했었고요. 네. 그렇군요. 복싱하는 수의사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짧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마승혜 수의사님은 동물원 동물사를 설계한 경험이 있으시죠? 아, 네. 제가 한 15년째 지금 동물원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원래는 이제 야생동물을 진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한 10년 차쯤 됐을 때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아프지 않게 만들 수는 없을까? 과연? 꼭 아프고 나서 치료하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얘들이 뭐 때문에 왜 아플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 동물사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 동물집이 제대로 지어져 있었다면 아프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네. 마침 그때 제가 근무하던 에버랜드하고 서울대공원에서 리모델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이제 동물사 설계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주 근본적인 네. 건강을 위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동물사를 개선하는 게 얼마나 동물들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을 주는지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동수비대회는 왜 참여하게 되셨나요? 우동수비대는 지금 제가 동물 복지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동물원들을 돌아다니려고 하면은 지금 국내에 한 200개에서 300개라고 해요. 근데 저 혼자 그걸 다 돌아다니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와줄 분들을 무척 찾고 있었는데 마침 과학동화에서 연락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동물원에는 동물원이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관람객들이 먼저 그런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똑똑한 관람객이 돼서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오케이 하고 말씀드렸죠. 멋있습니다. 네. 역시 저희들끼리 어린이 과학동화만으로도 안 되고 수의사님만으로도 안 되고 저희 우리 어린이 과학동화 독자분들이 열심히 나서서 똑똑하게 비판적으로 동물원을 관람하고 그리고 동물원 조사, 복지조사에도 나서서 우리가 다 같이 관람객도 행복하고 동물도 행복한 그런 동물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태규 수의사님. 최태규 수의사님은 네, 사실 준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미 동물을 지킨 경험이 있으시다고. 네, 뭐 지켰다고 하기는 조금 부끄러운데요. 네. 한국에 그 웅담 채취용으로 키우는 반달가슴곰들이 있어요. 웅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곰의 쓸개즙입니다. 네. 쓸개즙을 사람들이 먹고 싶어해서 곰을 키웠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별로 먹지 않아요. 이제 사람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똑똑해져서 옛날에 많이 먹던 곰들이 그쵸. 그래서 남아 있어요. 아직도 네, 농장에 400마리 이상이 남아 있는데 네. 얘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얘들이 잘 살 수 있는 생추어리라는 시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어린이 과학 동화에도 그 사육곰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실은 살고 있는데 간단한 먹이로 이제 연명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 친구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생추어리라는 공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동수비대회는 왜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사실 뭐 마승희 선생님 꼽사리로 들어온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동물원에서 일해 보면은 되게 많은 관객분들이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거나 유아이거나 그런데 사실은 이 어린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이 동물원에서 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 아빠 손 혹은 다른 보호자들의 손을 잡고 오게 되는데 과연 왜 동물원에 올까? 동물원에 와서 어떤 것을 보고 갈까? 정말 동물원에 살고 있는 그 동물원의 동물들 모습이 보고 싶어서 오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이제 어린이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동물원에 가기 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승혜 선생님께서는 주로 저희 어린이들이 가서 각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잘 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복지조사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을 하시게 될 거고요. 최태규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들이 동물원에 왜 가는지, 그래서 동물원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곳이라고 여겨지는지 맞을까요? 네, 그런 인식조사를 하는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어볼 거예요. 먼저 마승혜 선생님께서 하시는 복지조사는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독자분들이 집중을 열심히 하신다면 절대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최태규 선생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태규 선생님 잠시 네. 자리를 비켜주시면 우리 마승혜 선생님께서 강의를 똑똑한 동물원 관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45분 정도 진행될 텐데요. 꼭 채널 고정을 하셔야 깜짝 퀴즈도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강의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이게 신문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겠죠. 과연 그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 안녕하니?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나라 전체 동물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동물들의 복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동물들을 봤어요. 지금 사진에 있는 동물들처럼 여러 마리가 함께 좁은 곳에 있어서 서로 좀 싸우게 된다던가, 그 밑에 있는 사막여우는 마치 정말 사막여우가 살고자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렇죠? 마치 개장 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일본 원숭이 집인데요. 숨어있죠. 네, 숨어 있어요.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 과연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사실은 동물 복지예요. 얘들이 뭐가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동물 복지거든요. 그래서 동물 복지에 대한 걸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약간 잘 안 들리신다고 해요. 조금 가까이 앉으셔도 좋고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동물 복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특정 기간에 걸친 이제 동물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그 즉합적인 상태, 동물 복지는 동물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좋다 해서 별로 좋지 않다, 이 정도로 쭉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좋은 상태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요, 건강하고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종특이적인, 그러니까 동물 각자의 생태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인지 능력, 머리 쓰는 거 있죠? 그 머리 쓰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게 동물 복지가 좋은 상태예요. 특히 고통이나 공포나 괴로움, 아픈 상황, 공경한 상황이 없는 것이 동물 복지가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동물 복지가 어떻게 중요하냐? 이게 현재 상태가 아주 좋은 동물원은 동물 복지가 필요 없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현재 상태가 좋아도 복지는 아까 계속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점점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물 복지 자체가 증진이 되면요, 동물들이 번식률도 올라가고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리고 우리 동물원에 있는데 어차피 복지가 말할 게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해도 이 복지라는 건 중요해요.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당장 돌려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면 그거는 고개를 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동물원에 데려오던 놈만큼 책임을 지고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게 동물 복지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이고요. 3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건데요. 요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조금 골라서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동물원은 과연 뭐 하는 공간인가? 많은 분들이 동물원에 와서 그냥 동물 구경하고 내가 그냥 즐거운 공기 쐬고 이런 공간이라고, 동물을 막 만지고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동물원이 하는, 내지는 동물원이 해야 하는 역할은 다음에 있는 것과 같아요. 보전, 초록색 동그라미에 있는 보전이라 함은 우리 동물원에 누가 있나요? 동물원에 동물들이 있지 중에 않나요? 멸종위기 동물들이 멸종위기. 있죠. 그 멸종위기 동물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일이 바로 보전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동물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곳이 동물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생에 모두가 가서 연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동물원의 진짜 역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마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좀 뒤에서 내지는 숨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공간이에요. 근데 이 모든 역할들은 복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복지가 보장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금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되겠죠.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요, 1차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동물원의 동물복지 상태를 측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는 그런 가능한 많은 동물원을 가봤으면 하고요. 여러분이 이게 복지 조사하는 것 자체가 전문가가 하기에도 이렇게 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형태로 yes, no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다 데이터가 모이면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동물원 중에서 뭐가 부족할까라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이제 연구원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이걸 정책 방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은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과 경향을 알아보는 게 이번 연구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면 어떻게 개선할까 2차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잘 찾아봐요. 네. 조사 대상 10종을 왜 선택했는지는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이유 말고도 분류군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동물 그룹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10종입니다. 네. 임무도 아까 그 설명 동영상에서 나오는데,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것은 관찰 기록을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가를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 스텝. 네, 두 번째 스텝이죠. 동물원 방문 시에 방문하는 때 마스크랑 코로나 방역 상황 꼭 준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하고 동물 모두 다 건강을 지키면서 이 프로젝트는 꼭 진행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체험동물원에 가실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둘 다 손을 씻어 주어야지 나도 보호할 수 있고 동물도 보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동물원 입장 전, 입장 후뿐만 아니라 각 동물을 혹시나 체험을 하게 되는 먹이를 준다던가 만진다던가 하게 된다면 그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 섞이지도 않도록. 사실 저희 조사를 위해서 꼭 체험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가게 되면 아무래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 기자 안내, 동물원 동물의 생태와 환경을 취재해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요 체크리스트 자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문가가 하기에도 원래 복지 자체 측정은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항목도 굉장히 많고 동물이 행복해지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한 15가지 정도의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연구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건 사전 연구적인 성격으로 경향을 파악하는 거니까요. 이거 결과만으로 모든 복지가 이것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거예요.
사회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이 있고 혼자 사는 동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은 무리 지어 있는지, 그리고 혼자 사는 동물이 꼭 혼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적어도 한 3마리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물마다 틀린데요. 지금 미어캣, 토끼, 프레리독, 일본 원숭이, 금강행무, 사막여우 요런 동물은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3마리 이상이 함께 살고 있으면 그렇다. 나머지 동물들은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라서 이런 동물은 3마리 이하가 살 때 그렇다라고 그렇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 네.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 일부러 왼쪽에 있는 답안을 좋은 거, 오른쪽에 있는 답안을 나쁜 거로 이제 지정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물원 가기 전에 나는 이번에 토끼를 조사를 할 건데 토끼는 많이 사는 게 좋네. 그러면 근데 갔더니 많이 살고 있어. 그럼 그렇다라고 체크를 하면 되고, 나는 이번에 호랑이를 조사를 할 건데, 호랑이는 적게 사는 게 좋네. 근데 갔는데, 한 5마리가 그럴 일은 잘 없을 것 같지만 5마리가 살고 있다면 아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직접 그 체크를 할 때, 여기 위에 보시면 저기 백서 확인, 클릭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면 아주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랍니다. 네, 계속 해주시죠.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사막여우를 보러 갔습니다. 왼쪽에 사진에 보면 사막여우가 모두 몇 마리인가요? 한번 세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5마리가 일단 보이는데요. 그렇죠? 5마리일까요? 뒤에 저 귀가 뾰족한 게 보이는 게 6마리, 네, 6마리인 것 한 마리 같은데요? 있어요. 네. 6마리 맞나요? 6마리? 땡입니다. 아니, 어디 있죠? 이렇게 사실은 동물들 찾는 게 쉽진 않아요. 몇 마리일까? 사실 여기 보시면요. 작은 귀. 여기에. 맞아요. 여기 숨어있는 아이 보이나요? 여기 한 마리예요. 숨어있네요. 네. 7마리군요. 7마리입니다. 네. 이렇게 사막여우는 그러면 7마리. 그러면은 모여 사는 동물 3마리 넘죠? 그러면 정답은 그렇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퀴즈가 아니었는데 퀴즈가 됐네요. 답변을 많이 주시고 답변 열심히 참여하시고. 퀴즈를 어떻게 만들었어야 안 될까요? 했는데 어떻게 일단 되나요? 너무 많아요. 편집장님 계셔. 네. 네? 한 뽑아 버릴게요. 네. 한 분 뽑아 주시죠.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김지연님, 네. 김지연님, 네. 갑자기 크리스피 도넛 보내드립니다. 와. 잘했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쉼터예요. 쉼터 동물들은 다 자기가 편안하게 있고 싶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고 싶지 뭐 이렇게 불편하게 서 있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편안한 쉼터 자리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각 동물들마다 원하는 쉼터의 모양이 달라요. 미어캣부터 볼게요. 미어캣은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돼서 3면이 막혀있는 은신처에 들어가서 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면은 왼쪽 사진은 미어캣이 원래 사는 곳에 있는 그런 구조물을 본따서 만들어서 상자, 오른쪽 사진처럼 진짜 상자는 아니지만 안에 3면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미어캣이 들어가면 편안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동물별로 좀 다르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소개할게요. 네. 오른쪽 사진의 일본 원숭이도 저기 안에 바위 안에 틈이 있죠. 거기에 3면 상자형이에요. 그래서 상자형으로 백서를 확인하시고 상자형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왼쪽 그림에는 있나요? 상자가 보이나요? 저기 네모나게 이렇게 구멍 나 있는 게 그건 상자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집으로 들어가는 내실 방문이에요. 그렇군요. 밖에는 얘가 쉴 곳이 없어요. 상자로 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두 있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동물들이 사실 각자 있길 원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자 상자가 있으면 가장 좋고 적어도 여러 마리가 모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의 상자가 있다. 그러면 그렇다. 근데 모두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은 모두 있지는 않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노트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조금 어렵죠. 처음 한 번 쭉 하는 게 어렵지. 근데 맞아요. 한 번 하고 두 번째 해보면은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라쿤 보여드릴게요. 라쿤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큰 동물원인데요. 그 동물원은 이제 서식지 모습을 꾸며주느라고 사실은 그 은신처를 숨겨놨어요. 저 두꺼운 기둥 나무 그 속 안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주의 깊게 잘 봐야지 보실 수가 있어요. 열심히 관찰해야겠네요. 네, 안 그러면은 못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눈 크게 뜨고, 네, 눈 크게 귀도 뜨고 이렇게 열고 찾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동물사에는 대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너무 눈에 띄게 안 보이는 애들을 없다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될 거예요. 네. 다음 사막여우 볼게요. 사막여우도 보시면은 지금 저기 상자 안에 왼쪽에 이렇게 바위 있네요. 같은데 들어가 네, 있는 거 보입니다. 보이죠? 네. 이렇게 그냥 나무로 한 상자도 있어요. 여러 마리가 들어가서 충분히 편안하게 누워 있죠. 네, 그래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프레리독이나 지금 다른 동물 지금 호랑이 뭐 이런 동물 뷰단뱀 이런 애들은 상자형이 아니고 선반형에서 쉬는 거를 좋아해요. 역시 다 그래서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반대 왼쪽 그림에 보이시죠 사진에 그런 데 있는 게 좋아하는데요. 오른쪽 사진에는 같은 프레리독인데 지금 어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없어요. 이럴 때 없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야생에서의 행동 습성과 어울리는 쉼터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동물들이 자기 행동 습성대로 어디에 있는 걸 편안하게 여겨요. 그렇군요. 그런 쉼터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토끼입니다. 토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큰 집을 위의 사진처럼 큰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집인데 여러 마리가 아파트처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끼장 형태여도 괜찮고요. 이렇게 땅굴을 팔 수 있으면 땅굴에 아예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요. 네. 그것도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로 갈게요. 호랑이는 대부분 이제 저기 오른쪽에 작은 사진은 내실이에요. 그래서 내실에 들어가면은 이런 평평한 침대라고 할까요? 이런 편안한 데서 올라가서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 집 안에, 그러니까 내실에도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지만 바깥에도 왼쪽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런 산변이 막힌 은신처가 있으면 은신처에서 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쉼터 있으면 그렇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비단뱀을 볼게요. 비단뱀은요, 오른쪽 맨 끝에 사진처럼 이렇게 구멍 속에 들어가서 어쨌든 숨어서 있는 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숨어 있을 수 있는 저런 구석쟁이, 네. 그리고 나무 구멍 속, 그래서 나무에도 이렇게 걸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 내지는 들어갈 수 있는 나무,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런 은신처가 쉼터가 충분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육지거북이 설가타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좀 숨어 있는 거, 얘도 숨어서 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야생에서는 네. 흙을 막 파고서 몸을 반쯤 집어넣고 맞아요. 풀숲 속에 숨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성해주기 위해서 동물원에서는 아예 저렇게 산면이 막힌 거를 해주기도 해요. 그거 말고도 아니면 지푸라기나 건초 같은 거 이만큼 쌓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니까 되게 많은 동물들이 은신처, 숨을 곳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은 이제 잡아먹는 동물보다는 잡아먹히는 동물이다 보니까 평소에 쉴 때는 자기가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편안히 있기를 바래요. 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동물원 가면 이게 네. 동물들이 숨어 있을 때 숨어 있다고 되게 속상해하는 네, 보이지 저도 좀 않는다고. 그랬는데 네. 반성하게 되네요. 네,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런 게 똑똑한 관람객이에요. 못 숨어 있게 하면은 왜 쟤 못 숨어 있게 하나요? 라고 해주셔야죠. 그러네요. 동물은 그래야 행복한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숨어 있다고 매번 숨어 있진 않아요. 나와 있다가 들어가 있다가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강앵무인데요. 앵무새들은 보통 쉴 때 나뭇가지 위에서 쉽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그걸 횃대라고 부르는데 그 횃대가 충분히 잘 있으면 그렇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쉼터 말고 이번에는 그늘이에요. 동물들이
굉장히 더운 나라에서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태양볕 밑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죠. 당연히 얘네들도 아프리카 사막에서도 그늘 밑에 숨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여름에서 그늘 밑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들도 일사병 걸려요. 네, 저 일사병 치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그늘막, 여기 그늘 토끼장인데요. 일사병 너무 아픈데. 그럼요. 네. 때로는 동물이 죽기도 하는 무서운 병이에요. 아, 그늘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늘이 충분히 있고 모든 동물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를 이거를 좀 야외에 있을 때, 근데 실내 동물원의 경우에는 뭐 그늘이 충분하니까 그거는 이제 무조건 다 그렇다라고 해주셔도 돼요. 네. 바닥 동물사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의 집이잖아요. 그럼 동물이 사는 곳과 가장 유사한 게 좋고 동물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바닥 환경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동물원들이 많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멘트 바닥으로 그냥 아무것도 맞아. 없는 그런 데서 동물들이 실제로 발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누워있을 때 털도 빠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이 원래 사는 바닥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백서에 보면요, 미어캣, 프레리도, 토끼 이런 동물들은 굴 파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굴을 팔 수 있는 흙이나 모래, 왼쪽에 사진 같은 이런 게 충분히 적어도 한 10cm에서 20cm 정도 깊이 있게, 네. 조금 주는 건 별로 아. 좋지 않아요. 네, 그 정도 있을 때 그렇다 라고 해주시고요. 그 외에 일본 원숭이, 라쿤 이런 동물들은요, 나무 위에서 수상 생활을 한다 그래요. 나무 위에서 돌아다니는 생활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걸어 다니는 것보다 나무 위에서 다니는 게 훨씬 편한 동물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반드시 위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구조물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 위의 그림처럼 외국의 동물원인데요, 이렇게 완전히 자연처럼 실제로 만든 거예요. 저기 가짜 나무도 숨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면 너무 좋은데, 네. 그거 말고도 아래 동물원처럼 정말 타워를 만들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매우 좋아요. 이런 구조물이 있다면 그렇다, 없으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할까? 너무 좋아하죠. 정말 행복해서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다른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요, 호랑이는 원래 이제 흙바닥이 가장 좋고요. 그 외에 호랑이가 좀 앉아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선반 데크, 가능하면 전망대형 구조가 좋긴 해요. 호랑이는 이제 백수의 왕이잖아요. 그쵸. 뭔가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쫙 내려다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크가 조금이라도 이제 올라가서 돌 위에 바위돌에 올라가 있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좋다, 그렇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횟대는 아까 하고도 겹치는데 이번엔 아주 많은 다양한 굵기와 크기, 그리고 복잡하게 많이 충분히 있다면은 그렇다. 한 군데만 만약 횟대가 있다면 아까 질문에서는 그렇다가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서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발병이 생겨요. 걷지 그렇군요. 못하니까. 네, 한쪽만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발에 병이 생기거든요. 세상에, 네. 그래서 다양한 자극을 받기 위해서 얇고 굵고 여러 가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횟대가 필요해요. 충분한 횟대가 있으면 그렇다. 네, 사진처럼. 사진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뱀이에요. 뱀은요, 아래 사진에 6가지의 뱀 바닥재가 있거든요. 모래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바크라고 나무 껍질도 있어요. 진흙도 있고요. 그 뱀들마다 사는 곳이 틀린데 그 뱀들에게 맞는 바닥재를 해줘야 뱀들이 피부가 전체 피부를 대고 살잖아요. 피부가 아프지 않아요. 우리의 대상 동물인 버마 비단구렁이 같은 경우에는 습한 정글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습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바크라는 소재가 바크나 흙 같은 그런 소재가 버마 비단구렁이에게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바크로 잘 되어 있는가 보시고 맞다 하면은 그렇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바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당황하시지 마시고 백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사진과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육지 거북이.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흙이 좋은데요. 흙 외에도 그 위에 이제 깔집으로 충분히 넣어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깔집이라고 하면 지푸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깔집이 아까
그 땅을 판 다음에 숲을 밑에서 이렇게 있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걸 동물원에서 재현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건초 내지는 깔집이 있으면은 그렇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동물원 바닥을, 동물사, 동물들의 집 바닥이 어떤가, 위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많은 동물원이 그렇진 않은데 간혹 가다가 그럴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 동물원이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꼭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의 왼쪽 아래 보면요, 초록색의 약간 물이 고여있죠? 네. 앵무새 집인데, 굉장히 물이 잘 안 말라가지고, 청소를 하고 나서는 당연히 물이 고여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여 있으면 이끼가 끼겠죠. 그래서 이끼 낀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바닥이 있다면 이거는 바닥에 바닥이 좀 깨졌거나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바닥에 고여 있다. 그렇다 아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햇빛인데요. 동물에게는 조명,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운데 스펙트럼 보면 태양빛을 나눠서 보면요. 눈에 보이는 데가 가시광선,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 이게 무지개 빛으로 스펙트럼을 쭉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스펙트럼의 왼쪽으로는 적외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선이 숨어 있어요. 햇빛에는. 그리고 보라색 스펙트럼의 바깥쪽에는 자외선이 숨어 있어요. 근데 동물들에게는 이런 빛 말고도 적외선 혹은 자외선이 몸의 건강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거북이, 저희 대상종 중에서는 거북이가 이 자외선에서 A, B, 자외선도 또 A, B, C 세 가지로 나뉘는데 좀 어렵죠? 네. 수의학적인 부분인데요. 네. A, B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거북이 등껍질 뼈가 잘 자라지 않아요. 등갑이. 그렇군요. 그래서 등갑이 막 찌글찌글해지고 동물이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등 사진을 여기다가 놨거든요. 그래서 이 등은 세 가지, 왼쪽에 있는 게 A, B가 나오는 등이에요. 노란색이나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는 등이고요. 네네네. 요 등이 맞는지 아닌지 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제품을 검색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사육사님께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이 모든 빛이 한 번에 다 나오는 등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그 풀 스펙트럼 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태양광 등이라고 하거든요. 태양광과 같은 빛을 준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하얀 빛을 주는 등이에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래프로도 돼 있고 하얀색으로 돼 있고 그래서 풀 스펙트럼 등이 맞는지 요거가 있다면 좋죠. 그래서 실내 동물원의 경우에는 사실 햇빛은 동물 복지에 중요해요. 근데 햇빛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다른 동물들, 지금 거북이를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햇빛이 있어야 사실은 복지에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실내 동물원의 경우에는 이 태양광 등이 있으면은 그렇다. 내지는 창문이 열려 있어서 위에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많이, 조그만 창은 좀 안 좋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렇다. 하지만 전혀 없다. 빛의 요소가 전혀 없다. 그러면 아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제가 적외선 등 예시로 했는데 등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노란빛, 하얀빛도 있는데 이제 빨간 등이 간혹 자주 보여요. 네. 근데 빨간 등은 사실은 적외선 등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런 제가 지금 얘기했던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그런 빛을 주는 조명이 아니라 따뜻한 열을 주는 온기를 주는 조명이에요. 난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따가 보온시설에서 맞나 틀리나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나오는 보온시설이에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막여우를 빛을 비추고 있죠? 네. 저것도 이제 열등 중에 빨간색은 아닌데 이렇게 노란색 열등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랑 같이 나오는 열이 같이 나오는 등이에요. 네. 그래서 조기만 있잖아요. 네. 사막여우가 추위를 많이 타는 동물이라서 사막에 살던 동물이잖아요. 귀여워라. 거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의 사진에 봐도 이렇게 빨간 갓을 갖고 있는 이런 등이 있는데 이런 등이 있으면 보온등이 있구나. 그거 말고도 근데 바닥 속에 이게 히팅, 우리 집도 이제 바닥에 온수
히팅이 있어가지고 네네네네네. 우리가 눈을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밑에 온수가 그러니까 그 보온 시설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것도 사육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물어볼 되겠네요. 필요가 있겠죠. 근데 보통 실내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 유지는 거의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외 동물원일 경우에 진지하게 열심히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관람객의 눈. 동물들이 사실 많이 안타까운데 그동안에 제가 많이 고쳤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동물사 지을 때. 관람객들이 얼마나 예전에는 동물원을 진짜 동물을 위해서 진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가운데 사진 보이시죠? 전면이 다 유리예요. 어디서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세상에. 실제로 이렇게 해놓으면 동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 이거는 눈에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 되고 왼쪽에 있는 그 사진도 사실은 뭐 앞에하고 옆에서만 볼 수 있지만 얘가 숨을 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관람객이 쳐다볼 때 얘가 몸을 전체 숨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럴 때도 아니다. 공간이 없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생에서 숨고 싶은 본능도 또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숨을 공간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숨고 있고 싶고 숨어야 하는데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프라이버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 동물사 물어보셨잖아요. 새로 동물사 지었을 때 어떤 데가 좋았는가 했을 때 저희 유인원 침팬지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침팬지가 이런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어요. 네. 워낙 인기 있는 동물이니까 네.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내내 30년 동안 무려 네. 번식이 되지 않았어요. 아. 새끼를 낳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네, 프라이버시 때문에. 아,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 네,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아, 못하죠, 네, 못하죠. 네, 네. 저도 못해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불편해서요. 아, 되게 그쵸. 불안함을 느껴서 네, 네. 그럴 때 동물들은 불안함을 느끼면 새끼를 낳지 않아요. 이곳은 내가 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공간이다. 내 새끼를 키울 수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라이버시를 주는 공간, 숨을 곳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번식이 번식이 됐답니다. 됐다. 새끼를 예쁜 침팬지 아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네. 이야기도 하셨었잖아요. 그 이번 호에 마승혜 선생님 그 인터뷰에 잠깐 나오는데 그 관람객이 올 때마다 유리로 되어 있을 때는 관람객이 올 때마다 침팬지가 막 유리창을 쳤다고. 네, 맞아요. 무서워서, 싫어서. 보기 네. 싫어서. 네. 네. 그런 행동들이 숨을 곳이 생기면서 없어졌다라고 네, 합니다. 없어지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던 그 침팬지가 눈빛이 굉장히 순해지면서 맑아지고 편안해졌어요. 네.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네, 돼요. 이런 게 복지 조사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지 항목들을 조사하다 보면 네. 아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네.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냥 내 생각에 이게 필요할 것 같아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맞아요. 과학의 힘입니다. 아, 네. 관찰을 많이 네. 해야 네.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 동물에게도.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도움을 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은 소음입니다. 소음은 이제 시끄러운 소리, 동물들 귀가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소리가 너무 크면은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는데 건물 근처에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엄청 뭐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가 보통 뭐 유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 소리가 전달이 안 될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다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백서에도 보듯이 야생에서 자연에서 원래 아주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고요한 그 정도의 소리가 아닐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풍부와 가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물들이 원래 자기들이 사는 생동과 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구가 필요해요. 우리들에게도 뭐 침대라든가 뭐 화장대라든가 이런 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동물들에게도 그런 가구들이 필요한데 그 가구를 다 적어놨거든요. 동물들마다 백서를 누르면 나오고 그 가구가 있나 없나 보시고 만약 다 있다면 그렇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요 가구들은 제가 적어놓은 건 법에, 스위스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최소한의 가구예요. 얘를 키우려면 적어도 요 가구는 있어야 된다. 사실은 가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고양이에게 캣타워가 있어야 하듯이 네. 그렇게 네. 다른 동물들도 각자 필요로 하는 가구들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호랑이 가구 한번 볼까요? 호랑이 어허. 가구 아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멋있어요. 이런 전망대, 네. 야외 방사장 자체도 호랑이에겐 가구예요. 밖에서 여러 가지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풍부한 환경, 이게 야외 방사장. 그리고 올라가서 누군가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그리고 저 안쪽에 보시면은 개별로 들어갈 수 있는 동굴, 혹은 방, 그리고 물놀이장. 호랑이 물놀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물놀이장, 그리고 나무들을 이제 큰 고사목 같은 거 세워놓거든요. 네. 발톱 이렇게 깎는 걸 좋아해요. 아하. 발톱 갉을 곳, 그리고 저 나무들 뒤에 또 숨을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숨을 곳. 이게 전부 다 호랑이가 필요로 하는 가구예요. 호랑이는 좀 요구사항이 많은 까다로운 친구입니다. 네. 사실은 동물의 그래요. 왕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정. 네, 인정. 다음이에요. 다음 이제 프레리독 사례 볼게요. 네. 프레리독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야외에서 프레리독을 키울 경우에는 내실이 있는지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기 오른쪽 위에 조그마한 구멍 네. 보시면 저기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건 아마 사육사한테 사육사 분께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내실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겨울이 엄청 춥잖아요. 내지는 겨울에 아예 야외 방사장을 떠나서 실내로 옮겨주기도 하거든요. 그런지를 물어보시면 되고요. 실내 동물원은 상관없고요. 그리고 프레리독 파는 거 좋아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흙 방사장, 그리고 굴을 팔 수 있는 깊이 정도의 흙이나 모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에요. 물은 동물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 물은 항상 충분히 깨끗하게 제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그릇을 항상 보고 물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고 충분한지 봐주셔야 됩니다. 왼쪽에 사진 보면은 토끼가 지금 물을 먹고 싶은데 물그릇이 텅 비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물그릇인데 물그릇에 흙이 막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고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물그릇. 맨 왼쪽 물그릇은요, 오버플로우 되는 물그릇이거든요. 사실은 저 안에 수도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퐁퐁퐁퐁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그릇, 네, 대부분의 근데 뭐 국공립동물원, 네. 뭐 큰 동물원들은요, 네. 이런 시설이 대부분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오른쪽 사진이 사실 큰 동물원인데 네. 물그릇을 아무리 봐도 사실은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연 상태처럼 보여주려고 물그릇을 뒤에 숙여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큰 동물원들은 왼쪽에 같은 그런 수도 물그릇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작은 동물원들은 이렇게 가운데처럼 물그릇을 주거든요. 맞아, 저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 물그릇이 깨끗한지 충분한지 보시면 됩니다. 먹이도 각 동물들에게 필요한 먹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육사님께 여쭤보고 다 있으면은 그렇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사료가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사육사님이 없어서 물어볼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료가 혹시 보이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동물마다 동물에게 주는 사료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쥐를 주기도 하고요. 뭐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잠깐 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밥은 보통 하루에 한 번, 뭐 버마 비단그렁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 없어서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 뭐 있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형행동이에요. 이 부분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새끼면 뭐 쟤는? 돼지 같은데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나서 한 30분 정도 지켜봤는데 이 행동을 계속해요. 하고 또 하고 계속해요. 바닥을 보시면 흙바닥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네. 파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엄한 그릇을 긁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정형행동이 있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보이는 네, 행동이죠. 정형행동의 원인, 정형행동이란 어떤 거냐면요. 네. 이제 왔다가 뭐 이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어디? 영상 하나 더 들어주세요. 네, 영상 하나 더 틀어요. 전형적인 정형행동이에요.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친구들 좀 봤어요. 그쵸. 소매동물원에서. 네,
이 동물 정확히는 어떤 A점 한 군데와 한 군데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행동은 왜 일어나냐고 하면은 사실은 심심하고 지루해서입니다. 근데 심심하고 지루함이 너무 지나쳐서 사실은 약간의 정신병적인 상태가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뭐 동물마다 좀 다른데 뭐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 심하게 졸고요. 그 외에 뭐 원숭이 같은 경우에 소리를 지른다든가 막 왔다 갔다 점프를 막 한다든가, 호랑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라쿤처럼 왔다리 갔다리 해서 바닥에 길이 패일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것이 바로 정형행동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다 비슷한 행동이 보인다면 근데 확실히 판별은 사실 필요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이거는 올려주시면 동영상을 제가 꼭 찍어주세요. 네, 동영상을 찍어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형행동 중에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슴털을 뽑습니다. 뽑는 모습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은데 실제로 결과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가슴에 털이 없죠? 네, 그러네요. 이것도 사실은 정형행동이에요. 자해 정형행동을 같은. 통해서 자해 스스로 다친 털이 막 뽑혀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형행동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풍부화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풍부화가 뭔지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행동 풍부화란 뭐냐면 야생동물이 야생에서는 굉장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쵸. 그런데 동물원에 오면은 뭐 풍부한 밥이 그냥 제딱제딱 주고 하니까 실제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움직이게 자연 상태처럼 움직이게 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육 상태에 있는 야생 동물이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야생에서와 같은 건강한 자연 습성을 유도하는 모든 과정이 행동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고요. 그러면 야생성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동물 복지가 늘어나는 우리 동물 복지에서 풍부화는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풍부화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물어봐 주신다던가 이거는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참 좋겠지만 아주 그러시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육사님한테 풍부화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요? 뭐 이런 거 내지는 사육사님이 안 계시면 풍부화 했던 흔적 같은 건 없나? 이런 거 한번 찾아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 적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풍부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일단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요 외국 사례인데요. 덴버 동물원하고 세인트루이스 동물원이에요. 미국에 있는 동물원이고요. 요 우인원, 침팬치, 오랑우탄 뭐 이런 동물들이 사는 집이에요. 집 안에 이렇게 정말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빽빽하게 막 이런 시설물들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 자체 이게 환경 풍부화라는 풍부화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먹이 풍부화가 가장 많이 쓸 수 있고 동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풍부화인데요. 그쵸. 왜냐하면 먹을 게 들어가니까. 맞아. 네, 먹을 거를 이렇게 일본 원숭이 이렇게 가지 같은 데다가 숨겨준다든가, 호랑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대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뜯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매달아준다든가. 네. 그리고 미어캣은 땅을 파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서 그 속에다가 먹이를 숨겨주는 거예요. 너무 귀엽겠다. 네, 실제로 풍부화를 하면은 동물들이 굉장히 귀여운 자연의 행동을 볼 수 있어요, 직접. 이런 게 먹이 풍부하고요. 사회 풍부화 같은 경우에는 동물 무리를 서로 바꿔줘요. 이 친구랑 친구를 지어줬다가 다음에는 다른 친구랑 지어주고 이런 게가 이제 사회 풍부화예요. 이런 동물들이 뭐 다른 동물끼리 가능한 애들은 기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얼룩말이나 그런 영양 같은 애들이랑 같이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풍부화가 되고요. 감각 풍부화는요, 오감.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동물들도 느끼잖아요. 냄새, 귀, 소리 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지금 오른쪽, 왼쪽 사진은 향수나 이런 냄새 나는 자극 물질들을 뿌려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통나무인데. 네, 근데 엄청 좋아해요. 재밌어요. 이런 것도 풍부화가 됩니다. 노는 것도 사실 동물들이 놀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불곰에게 이런 나무 뿌리 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막 다니면서 막 저 다 뜯어먹고 막 나중에는 하얗게 뿌리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풍부화도 좋고요. 이 왼쪽에 호놀룰루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사에다가 홍수를 일부러 일으켰어요. 물장난하라고. 그 세상에. 물 빼주고 거기다가 마대걸레 줬더니 마대걸레로 적셨다가 뺐다가 하면서 놀고. 사육사님들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풍부한 사육사하고 동물들의 머리 싸움이라고 저희. 그렇군요. 누가 똑똑한가. 그렇군요. 더 재밌게 더 길게 놀게 하기 위해서 매번 또 한 가지를 맨날 주면은 그쵸, 지루하거든요. 지루해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음. 하면 할수록 동물에게 참 좋은 것이에요. 우동수비대도 이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저도, 네, 언젠가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이제 거의 끝인데요. 이제 동물원들 중에서 체험동물원 가실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험을 어떻게 하는가, 혹은 뭐 위생적으로 하는가를 제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제 연구에 필요해요. 그래서 이 먹이주기 체험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횟수로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게 사실은 제한 없이 하는 체험이에요. 그쵸. 동물들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쉴 새 없이 계속 만져대고 배가 부른데도 부르고 계속 먹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체험 좀 좋지 않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그 체험 전후로 아까 깨끗이 손 씻고 혹은 소독제를 하는지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 꼭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이제 빈칸이 있고 사진과 동영상 올리기가 있습니다. 아까 혹시 정형행동을 발견했다면 찍어서 동영상 올려주시고요. 모든 동물사를 가시면 전체 모습 사진을 하나 찍어주세요. 그래서 여러 장. 네, 한 여러 장만이 장이요. 아니라 3장 네. 정도까지. 3장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은 게 왼쪽이 좀 넓다 보니까 왼쪽 사진 보면 전체가 한 번에 안 보여서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사진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로 해서 좀 찍어주시면 다양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작은 동물사 오른쪽 사진 같은 그런 거는 그냥 한 번에 잘 나온다면 한 장으로 뭐 한두 장으로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동물 그렇게 해서 사진들도. 동물 사진도 이제 찍어 주셔야 되는데요. 동물들 전반적으로 여러 마리 함께 있는 모습 괜찮고요. 근데 그 중에 관찰하다가 혹시 좀 아파 보이는 뭐 상처가 났거나 뭐 딱지가 있거나 눈에 띄게 굉장히 심하게요. 뭐 조금 의심된다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굉장히 심각하게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 코아티 이마가 다 까졌죠. 네. 사실은 피부병에 걸려서 그렇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해를 아픈 동물이 있다면요, 그런 동물은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카메라 잘 갖고 가셔서 이제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줌 해가지고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물의 그 위치를 딱 찍는 게 쉽진 않아요. 저도 이거 한 10번 찍어서 이게 나왔거든요. 저도 동물원 가봤는데 네. 찍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찍어보시고 안 되면 설명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연구를 도와주시면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가 함께 행복한 동물원을 우리가 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네. 저희 휴대폰에서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그리고 또 바로바로 백서 확인하면서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동수비대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육사님에게 여쭤봐야 되는 질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육사님께 예의를 갖춰서 취재협조를 부탁드리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30분 정도 관찰을 먼저 하셔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를 쭉 하면은 뭔가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한 10분 정도 어린이 기자가 그때 맞아요. 했을 때 그랬었어요. 한 10분 정도 안에 다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항목을 익히는 게 어렵지 익히고 맞아요. 나시면 굉장히 쉬워요. 네. 그리고 가기 전에 조사할 동물을 사전에 저희 동물 우동수비대 활동 백서도 보고 거기에 더해서 유튜브 다큐나 이런 것도 같이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마승혜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추태기 선생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강의랄 것도 없이 짧은 어떤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이런 거를 마련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동물원 가기 전, 동물원 가기 직전, 그리고 동물원 갔다 온 후 이렇게 3번의 설문조사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보호자분께도 짧은 설문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왜 동물원에 갈까요? 라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이렇게 답을 모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안 하고 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동물원에 가는 걸까라는 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 소개를 위해서 이 화면을 넣었고요. 저는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그 웅담 채취를 위해 사육되는 곰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저 홈페이지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셔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 어떤 게 보이실까요? 제가 이제 강의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 제 의견이 여러분들의 의견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코끼리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 뒤에 파란 하늘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풍이 굉장히 좋죠. 단풍이 좋구나 하고 이 지점을 걸어가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앞에 아시아 코끼리라고 적혀 있죠.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아시아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코끼리가 서 있는 지점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마승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셨으면 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코끼리가 서 있는 곳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코끼리는 야생에서 어떤 재질을 밟고 사는 동물일까? 그리고 저 사각형의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인 것 같죠? 콘크리트 방사장에서 코끼리는 왜 저 끝에 서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동물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야생동물 카페나 뭐 실내 동물원이라고 하는 곳, 요즘 이제 도시에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 손 중 하나가 되어서 먹이를 내밀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이 먹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 프레리독이죠. 프레리독이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고 아마도 어린 아이들의 손에 해바라기 씨가 놓여져 있습니다. 프레리독이 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은 프레리독에게서 어떤 전염병이 사람에게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해바라기 씨를 먹는 것이 프레리독에게 좋은 일일까요? 원래 야생에서 프레리독은 해바라기 씨를 먹고 살까요? 아니면 저긴 당근이 하나가 있죠. 당근을 먹고 사는 동물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부를 해서 야생에서 얘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사는 동물일지 공부를 하고 가보시면 더 많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레리독이 지금 탁자 위에 있어요. 탁자는 보통 우리가 밥을 먹는 용도, 뭐 음료수를 마시는 용도로 쓰죠. 프레리독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먹이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만화적인 상황이죠. 재밌는 상황이에요. 프레리독이 탁자에서 밥을 먹고 있네, 사람처럼. 그러나 이것이 프레리독에게 좋은 일인지 사람에게 좋은 일인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탁자 위에 올라와 있지 않은 프레리독들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되어 있죠? 20만 원? 30만 원? 네. 물론 보통 동물원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일은 많지는 않은데요. 판매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프레리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아니면 쟤들 파는 애들인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 너무 비싸? 바닥이 왜 저렇게 지저분하지? 프레리독은 땅을 파는 애들인데 땅을 못 파네?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밥통 안에 들어가 있죠. 왜 들어가 있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을 먹으러 들어갔을까? 숨을 곳이 없어서 저기 숨은 것일까? 아니면 아까 마승혜 선생님 보여주신 영상에서는 막 밥통을 파는 애들이 있었죠. 왜 그럴지 보시면 좋겠고, 이것도 똑같이 파는 거예요. 아주 인기가 좋은 동물들인데 저도 예전에 다람쥐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다람쥐가 굉장히 귀엽고 만화 캐릭터로 많이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이라서 정말 키워보고 싶은 동물일 수 있는데요. 제가 다람쥐를 한 쌍을 사다가 이런 곳에서 키웠는데 새끼를 낳았고 새끼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막 새끼를 낳은 다음 날 새끼 다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예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겠죠. 야생동물들은 사람이 길렀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얻는 정보들은 꽤 많은 부분이, 특히 어린이 여러분들은 만화나 동화 속의 동물 캐릭터들이죠. 그런데 야생동물들은 이 캐릭터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힘든 야생의 세계에서, 힘들고 거친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색앵무죠. 말을 아주 잘하는, 그리고 지능이 가장 높다고 말하는 회색앵무입니다. 얘들은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퀴즈를 풀기도 하고요. 뭔가 색깔이나 재질 같은 것들을 사람이 물었을 때 대답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애들입니다. 새장에 갇혀 있죠. 새는 어떤 동물이죠? 물론 타조나 펭귄은 아닙니다만 날아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가셨을 때, 와, 앵무새가 있으니까 말을 시켜봐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야, 뭐 나쁜 말을 하기도 하죠. 나쁜 말을 배운 앵무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생의 앵무새는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우리는 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까 그 마 선생님 강의에서 나왔듯이 털이 뽑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돌고래와 벨루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을 아쿠아리움에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수 있을지, 돌고래는 혹은 벨루가는 야생의 어떤 바다에서 어떻게 헤엄치면서 어떻게 소통하고 사는 동물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해가시면 이 동물들이 기분 좋게 헤엄치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 나왔던 정형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건지, 이들에게 편안하게 쉬는 시간과 격하게 운동해야 되는 시간의 비율은 적절하게 있는 건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돌고래 사진 한 장인데, 돌고래들 기분이 어때 보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아 보이는데, 야생에서 돌고래들이 사람과 악수를 할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두 명의 어린이가 돌고래와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손은 악수를 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신체의 일부죠. 그러나 돌고래는 손으로 만져서 뭔가 감정을 전달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돌고래가 하고 있는 행위는 훈련된 행위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고래가 이 행위를 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행동이죠. 하고 나서 보상을 받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황새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멸종이 되었고 다시 외국에서 들여와가서 이제 야생을 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걸 복원이라고 하죠. 야생동물 복원이라고 하는데, 복원을 하고 있는 황새의 박제입니다. 박제는 사실 살아있는 동물보다 조금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런 박제에서, 특히 이렇게 생생한 박제에서 이 살아있는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동물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황새가 어떤 식으로 둥지를 짓는지, 황새가 얼마나 많은 새끼를 낳아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새끼들을 돌보는지. 물론 이 황새들은 박제를 만들려고 죽인 게 아니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죽은 아이들을 가지고 교육용으로 만든 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야생 수달의 사진입니다. 사진도 어떻게 보면 시시하죠. 요즘은 또 영상도 많이 잘 나오니까요. 그런데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수달과 야생에서의 수달은 어떻게 다를까요? 동물원의 기능 중에서 이제 교육의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교육의 어떤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여러분께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말씀이고, 오히려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동물원에서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동물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물원에서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동물이 어떤 곳에서 살아야 하는가, 살고 있는가, 야생에서 동물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생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동물원보다 사진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보는 과정이 여러분께서 어가도 우동수비대에 참여하시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태규 선생님 강의해주신 최태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조금 이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막 텐션이 높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늘 그런 식이에요. 노래방을 가도 맨날 그러고. 제가 더 텐션이 높죠. 확 차분해지는, 네. 침착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질문으로요.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어가지고 일부러 뽑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동물원이 열지 않으면 조사를 못하는 건가요? 이은경 님께서 주셨습니다. 메일로 개인정보 보내주세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동물원이 열지 않으면? 잠시 쉬어야 하겠죠. 그쵸, 네. 그쵸. 코로나 방역 단계가 낮아질 때까지 동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네. 다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방문하기 어렵겠지만 2월, 3월 되면 백신도 접종을 시작하기 네. 때문에 조금씩 단계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공영동물원이 몇 단계부터 문을 열죠? 동물원마다 조금씩 정책은 다른 것 같은데요. 2단계 정도 되면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실내관만 닫는 곳도 있고 전체를 닫는 곳도 있는데 2단계 되면은 여는 곳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가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서 하지만 아무리 단계가 낮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시면서 마스크 꼭 끼고 손 마스크 반드시 씻기. 씻고 네. 그래서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효진 님이신데요.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진짜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동물원이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랑 혹시 연결되는 질문일까요? 신지훈 님이 동물원은 왜 생겼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혹시 같이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섞어서 대답해 주셔도 되고. 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동물원이 일단 생겨나게 된 거는 옛날 귀족들이 돈도 많고 뭐 군대도 있고 식민지도 있다 보니까 식민지에서 이제 희귀한 동물들을 잡아다가 아무도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이 최초의 동물원들을 만들었고요. 정말 뭐 3,000년 전 이럴 때도 동물원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고, 3,000년 전. 네. 사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죽었죠. 잡아오고 안에서 키우다가 잘 못 키우니까 죽고.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동물원에서 전시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동물원에서 태어난 애들입니다. 야생에서 잡아온 애들은 많지 않고요. 이제 동물 복지를 위해서 동물원이 없어져야 하나?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의 복지를 다 챙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애들을 그렇다면 뭐 다 죽이거나 뭐 다 야생으로 보내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애들한테 최선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동물원을 없애는 일과는 또 다른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물복지 공부들을 또 하고 그런 거죠.
혹시 태진? 네, 동물원이 없앤다기보다는 지금의 모습에 이런 안 좋은 동물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앞으로 미래의 동물원은 실제로 야생 서식지의 모습과 가깝거나 야생 서식지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동물원만 남고 그렇지 않은 동물원들을 없애는 거는 같은 목적입니다. 복지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그런 동물원이 되는 거거든요. 야생하고 거의 유사한.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갈 길이 멀죠. 네. 한 단계 한 단계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모두가 같이 노력하다 보면 점점점 어느 순간에는 정말 동물원인지 야생 공간인지 모를 정도로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고 싶고요. 네. 동물원의 VIP이신 어린이 관람객분들께서 네. 더 똑똑해지신다면 네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진로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서하님이신데요. 이서하님 수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얘기할까요? 네. 수의사가 되려면 어쩌죠? 공부를 무척 잘해야 돼요. 실제로 수의과 대학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꼭 들어가서 이제 지금은 6년제고요. 6년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수의사 국가고시라는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시험까지 통과를 하시면 수의사가 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전국에는 수의과 대학이 10개가 있고요. 네, 문이 아주 좁기는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화진서님입니다. 영어로 적힌 이름이에요. HWA 해가지고 화진서님. 동물복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래도 네. 가장 중요한 동물복지 할 때 동물복지 한다는 말은 조금 잘 모르긴 하겠는데 동물복지라고 할 때. 네. 저는 동물의 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어떤 동물인가, 원래 어디서 어떻게 사는 동물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 동물인가를 뭐 동물원이든 어디서든 동물한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동물복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동물의 입장 네,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래야 얘가 좋다가 아니라 얘가 실제로 좋아하는 것, 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네. 그게 진짜 동물복지 아닐까.